자, 이번에는 24년 3회 산업기사 영역에 있어서의 전기설비 기술기준 순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발전기가 전격 운전 상태에 있을 때 동기 단자에서의 전압을 무엇이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용어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솔직히 요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잘 보면 답을 바로 먹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격 운전 상태의 전압, 이게 뭐예요? 바로 전격 전압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갔을 때 요 문제가 났다, 맛있게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주어진 보기를 가지고 답을 바로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전선은 연선을 사용합니다. 그쵸? 다만 이런 게 있죠. 단면적 10스퀘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6스퀘어. 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더라. 다르게 말하면 연선이 아니라 단선을 쓸 수가 있더라. 그쵸? 그래서 실상 요거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은요, 절연 전선을 사용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5개용 절연 전선을 제외하더라. 그쵸? 요것도 맞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 안에는 당연스레 접속점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네 번째, 접지공사는 생략을 한다? 아니죠. 금속재 같은 경우에는 금속 부분에 있어서 접지공사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생략하면 안 되더라.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 요거는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상의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가공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 2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놔야 된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접지공사 적용 시에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스케인 경우에 선도체와 같은 구리 매질의 보호도체는 최소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이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요, 우선적으로 이 선도체 기준으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선도체 단면적을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친구가 16스퀘어 이하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스퀘어 초과 35스퀘어 이하, 그 다음으로 35스퀘어를 초과하는 경우. 자, 이때 동일 재질의 보호도체 단면적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요 경우에는요, 선도체와 똑같은 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준에서는 그냥 16스퀘어짜리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준 하에서는 여기 있는 선도체 단면적의 절반이 되는 걸 쓰죠. 근데 보통 우리 시험에 언급이 되는 것은 요거 기준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체크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답을 바로 골라보면 선도체 단면적이 16스퀘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리 매질의 보호도체를 쓴대요. 그러면 그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선도체와 똑같이 해야 된다.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을 지탱하는 전차선로 설비의 강도는 경동선인 경우에 작용이 예상되는 하중의 최악 조건 조합에 대하여 최소 얼마의 안전율이 곱해진 값을 견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이놈에 대한 안전율을 물었어요. 그죠? 자, 일단 여기서 뭐 간단히만 한번 언급을 해보면, 자, 이에 대한 규정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규정을 참고로 해서 보면 경동선인 경우에는 안전율이 어떻게 된다? 2.2. 그래서 실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2번 요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압시험에서 연료전지 설비의 내압 부분 중 최고 사용 압력이 0.1MPa 이상의 부분은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수압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의 기압을 가할 때 10분간 이에 견디고 누수를 없애야 하는가?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배의 기압을 가압하면 됩니까? 요거 물었습니다. 그쵸? 자, 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그 우리가 다루는 내용 중에서 어떤 압력을 가해야 된다.
그럼 그때는 수압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압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압 기준은요, 기본적으로 1.5배, 즉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기준이 되고, 기압은요, 1.25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압축 공기 계통. 여기서 이제 공기 압축기에 있어서 압력 기준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렴가스 지급 설비. 그래서 일단 수압하면 1.5, 기압하면 단순히 요거를 절반으로 쪼개서 1.25 이런 식으로 조금 하나 체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연도로 체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구 설치 시 가연성 제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제약자에 의해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스포트라이트나 프로젝터는 모든 방에서 가연성 제로로부터 정해진 최소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뭐 요런 요상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 삼아 언급을 좀 드려보면 234.1.3 열 영향에 대한 주변의 보호, 요 규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하에서 이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전격 용량 기준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래서 하나는 100W 기준, 하나는 300W 기준, 하나는 500W 기준. 자, 그래서 이 기준가 왼쪽을 이하, 오른쪽을 초과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자, 그래서 100W 이하인 경우에는 그 최소 이격거리를 0.5m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00W를 초과하고 300W 이하인 경우에는 0.8m. 자, 그 다음에 300W를 초과하고 500W 이하인 경우에는 1m. 그리고 끝으로 50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m 초과.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격을 둬야 된다라는 규정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체크를 하면 이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죠. 전격량 100W 이하인 경우에는 0.4가 아니라 0.5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으니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죠. 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kV 초과하고 25kV 이하인 다중 접지 방식의 전로에서 절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전로에서의 절연 내력 시험 기준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접지 방식별 구분과 두 번째 전압별 구분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접지 방식별 구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직다 중비. 밑에 직은 뭐겠습니까? 직접 접지. 얘는 다중 접지. 중은 그냥 중성적 접지. 자, 얘들도 일단 적어 볼게요. 자, B는 비접지. 자, 이렇게 적어놓고 각 접지 방식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가 되어야 합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바로 적어보면 얘는 0.72배, 이 친구는 0.92, 이 친구는 1.1, 이 친구는 1.25배가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전압별 구분에 있어서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압별 구분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170kV 초과할 때, 하나는요, 7kV 이하일 때. 자, 이 경우 17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이때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0.64배가 됩니다. 7kV 이하인 경우에는 1.5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상 요 기준은요, 다 교류로 시험하는 기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챙기자면, 만약에 직류로 시험을 해요.
그럼 이때는 이 결합값의 2배를 쓴다. 이런 것도 체크해주면 좋겠죠. 자, 여튼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렇게 전압의 기준이 나와 있지만 확실하게 접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막바로 접지 방식 기준 들어가가지고 답은 2번 고를 수 있겠네요. 그쵸? 끝. 그래서 이처럼 접지 방식이 언급되어 있다면 요거 기준을 들고 가시고 접지 방식이 언급이 아예 없다. 그러면 요 기준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준을 볼 때는 시험 문제 접지의 언급이 없어요. 참고해 줍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V를 초과하는 저압 가공 전선을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하고 물었습니다.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저압 가공 전선은요, 케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전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성선 또는 다중 접지된 접지측 전선에 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저압 가공 전선으로는 절연 전선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요, 이 저압 가공 전선을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으로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기 있는 3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 실제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하나 더 언급을 드리자면, 만약에 시가지 외에 시설한다면, 이때는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죠, 참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더라 체크하고 10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온 방전등을 네온관용 전선을 사용하여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 전선 지점간 거리는 몇 미터 이하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요 친구가 됩니다. 네온 등에 대한 공사가 된다. 그죠? 여기서 하나만 조금 생각해 볼게요. 기본적인 애자 사용 공사에 있어서는 실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선을요, 조영제 면을 따라 시설한다. 그럼 그때 전선 지정한 거리는 2m 이하가 되더라. 근데 조영제를 따라서 설치를 하지 않는다. 그럼 그때는 6m 이하로 전선에 지정한 거리를 둘 수 있더라.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떠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느냐? 조영제 따라서 하면 2m네? 그럼 답은 이놈이 되겠구나. 큰일 납니다. 왜? 지금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네온 방전등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이 네온 방전등에 있어서 네온 관용 전선을 사용해서 애자 사용 공사를 한다. 이 경우에 전선 지정한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1m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애자 사용 공사로 하는지 요거를 좀 잘 체크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한 게 아니더라. 자, 이렇게 체크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장치를 해야 하는 전력용 커피시트의 최소 뱅크 용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여기 있는 전력용 커피시터와 더불어서 블로 리액터, 일단 요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할 수 있는 조건 기준이 하나는요, 내부 고장과 과전류가 떴을 때. 근데 또 하나는요, 위에서 적었던 내부 고장과 과전류 뿐만 아니라 과전압이 떴을 때 기준. 실제 요때와 요때 적용되는 뱅크 용량의 범위자체가 다릅니다. 자, 위에 내부 고장과 과전류가 떴을 때 기준에 대한 뱅크 용량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500kVA를 초과하고 15,000kVA 미만인 거. 근데 이렇게 과전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15,000kVA 이상이 되더라. 어쨌든
지금은 과전압 기준 물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최소 뱅크 용량은 10,000원이 되겠다. 그죠? 다음으로 1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용 변압기에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자동 차단 장치만을 설치해야 하는 최소 뱅크 용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특고압용 변압기예요. 실제 이 특고압용 변압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뱅크 용량을 딱 구분하는 기준에서는 일단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고장이 일어났어요. 자, 이때 보호 장치의 종류로는 자동 차단 장치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경보 장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죠. 자,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내부 고장이 일어났는데 무조건 자동 차단 장치만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위쪽은 경보 장치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말고 얘를 둘 수도 있고 선택적이라면 얘는 그냥 필수적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이 특고압용 변압기의 뱅크 용량 범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위에 거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500kVA를 초과하고 10,000kVA 미만인 것. 근데 아래쪽에 자동 차단 장치만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10,000kVA 이상인 것.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 전솔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러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몇 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챙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처럼 견고한 트러프 및 방호물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거. 누가 있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22.9kV인 다중접지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에 지중 전선 사호 간의 간격은 몇 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한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 참고로 언급을 좀 드리자면 얘는요 한국전기설비규정 334.7 지중전선 사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항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요. 자, 실제 요 항목, 즉 요 규정에 따르면 사용 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 접지 방식 지중 전선로를 여기 있는 관로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에 지중 전선 사호의 간격은 0.1m 이상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이 문제의 답은 1번으로 고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나왔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으로 1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접옥측 전선로를 애자 공사에 의해 시설할 때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실제 이런 내용이 있죠. 애자 공사에 있어서 전선과 조영제 이격거리.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400V 이하인 경우에, 하나는 400V 초과인 경우. 물론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건조한 장소냐, 기타 장소냐. 여기서 말하는 기타 장소는 건조하지 않은 장소, 습기 찬 장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요, 이 두 개의 기준이 같습니다. 어떻게요? 2.5cm 이상으로요.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는 달라요.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조한 장소라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2.5cm 이상으로 하고요. 기타 장소일 때는
4.5c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V 이하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 뭐 장소 넣어놓을 거 없이 그냥 2.5cm 이상이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이구 미터 기준으로 물었어요. 그쵸? 그러면 답은 0.025m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철도의 변전소 설비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보기를 가지고 바로 체크를 해보면요. 개폐에 있는 선로 중 중량 분기점, 고장 발견이 필요한 장소, 빈번한 개폐를 필요하는 장소에 그쵸 당연스럽게 설치하겠죠. 그리고 개폐 상태 표시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요거는 딱 눈으로 봤을 때, 한번 읽어봤을 때 뭔가 당연스러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나요? 자, 네, 두 번째, 제어반은 디지털 계전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실제 관련도 문제를 보시면 요와 비슷한 문제에서 요놈이 아날로그 계전 방식으로 바뀌어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따로 체크를 해놨는데 실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문구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즉 디지털 계전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제가 방금 이런 말 했었죠. 관도 문제에서는 얘가 아날로그 계전기 방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다고요. 그럼 그때 답은 요놈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디지털 계전기 방식을 써야 된다. 한번 상기를 시켜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어용 교류 전원은 상용과 예비 이계통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쵸? 상용 전원 쓰다가 얘가 마팅에 가면 예비로 전환시켜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당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네 번째, 급전용 변압기는 직류 전기 철도의 경우 삼상 스코트 결선 변압기의 원칙으로 한다. 실적으로 삼상 스코트 결선 변압기를 적용하는 것은 직류 전기 철도가 아니라 교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직류 전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압기 해적을 원칙으로 합니까? 얘는요,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가 되죠. 자, 여러분들은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9kV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과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상호 간의 간격은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단 기타 예외 조건은 무시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에 대한 접근 또는 교차 규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60kV 이하인 경우와 60kV 초과인 경우. 자, 이하인 경우라면 얘는 2m 이상으로 둘 수 있더라. 그치요? 그 다음에 60kV 초과인 경우라면 이 2m에 있다가 단수를 취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더라. 그쵸? 자, 일단 여기서 이런 단수를 취할 때는 절상을 해야 된다. 즉, 소점을 올려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 생각을 조금 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지금은 주어진 값수치가 60kV 이하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답은 바로 4번이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적인 사항으로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자압이 35kV 이하인 경우 이때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요, 이 전선이 뭐 어떤 걸 쓰는지 별도의 언급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전선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맞나요? 왜? 지금 제가 적어놓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절연전선 케이블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선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 소선은 최소 몇 가닥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와우,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먹어야겠죠. 몇 가닥? 3가닥. 그쵸? 다음으로 1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전압 154kV의 가공전선을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시가지 등에서의 특과 가공전선로 높이에 대한 규정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35kV 이하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이라면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표상 높이는요, 기본적으로 10m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특고압 절연 전선을 쓴다면 얘는 8m 이상으로 감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10에다가 더하기 단수 10분의 주어진 가 마이너스 기준가 해놓고 0.12. 자, 이때 중요한 거 항상 단수는요, 소수점을 올립니다. 다르게 절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단수부터 따져볼게요. 단수. 자, n이라고 쓰면은, 자, 요놈이 이 친구였어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은 154죠.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11.9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이런 단수는 무조건 소수점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2로 적용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10 더하기 12 곱하기 0.12 계산 때리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11.44m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 있는 3번이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스트 2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L1은 어떤 크기로 동작하는 기기의 명칭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요, 보안장치 표준에 대한 그림이죠. 그죠? 그럼 요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실제 요 같은 경우에는 과연도 문제로도 몇 번 나왔던 친구이 합니다. 그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이 에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에러는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교류 1 kV 이하에서 동작하는 비례기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요 놈이 됩니다. 자, 다시 요거는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번에 확인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모쪼록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